방탄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데요. 제가 플라스틱 창문, 이렇게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이렇게 그 플라스틱 창문을 만든다. 내열 구조를 갖추고 플라스틱 창문 만들 때 빛의 굴절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얇게 여러 겹으로 가면 빛의 굴절률이 문제가 없어진다. 그걸 플라스틱 창문으로 좀 고급 소재는 합성섬유나 이런 비트가 90%를 한다. 이게 그걸로 쓴다 그랬죠. 그걸 가지고 이게 어떤 일반 카페 같은데 창문 그 보석상 털이 많이 하죠. 그 겉에 외면에다가 플라스틱 하나 덧대줌으로써 잘 깨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자. 카페 같은 데나 식당, 아파트의 베란다 창 이런 것들 일반 유리창에도 가능하다. YTN에서 보도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 기술 구조입니다. 저희 국정원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그 노동부, 행정안전부, 경찰, 창원 할 것 없이 서울시와 모든 연관 기관들, 인천시와 지방자치대 많이 광고하셨는데 지적재산권협회, 주한미 대사관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YTN에 제 기술이 가득합니다. 지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쨌든 그 플라스틱 창문을 얘기했고요. 플라스틱 창이 있고 안팎으로 있고 안에는 유리창, 플라스틱 안팎으로 있고 안에는 아크릴창 이런 거에도 있을 수 있고 플라스틱 창 방탄표는 플라스틱 방탄, 플라스틱 방탄표는 이 구조를 말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방탄 부분이 된다고 싸게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또는 어떤 집안의 방 안에서는 플라스틱 창문 어떤 단열표는 플라스틱의 단열표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플라스틱과 어떤 아크릴을 갖다가 서로 합성섬유 나오는 비트가 90%짜리하고 아크릴을 섞어가지고 새로운 아크릴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크릴에다가 기존의 아크릴 박스라게 아크릴 사용되는 데 많잖아요. 거기다가 아크릴 유리창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유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걸 아크릴을 것을 이렇게 뒷받침해 가지고 이렇게 안팎으로는 아크릴이고 그다음에 안에는 유리가 들어가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고 압력을 보다 견디겠죠.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합성섬유 비트가 90%짜리가 있어요. 그걸로 가지고 아크릴창에다가 아크릴에다가 이렇게 창을 이렇게 그걸 덧붙여 가지고 얇게 좀 힘을 보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방탄 차량에 사용될 수 있는데 플라스틱 창 플러스 방탄, 플라스틱 창 방탄표, 플라스틱 방탄 이런 구조로 가는데 여기다 금속을 덧붙여 놓으면 금속이랑 이 플라스틱 부분을 같이 덧붙여 갖고 금속 플라스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방탄필름을 끼워 놓으면 굉장히 강력한 장갑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좀 합시다. 그 다음에 그 광섬유선 만들 때 안에다 석영실을 기초로 해서 광섬유선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안팎으로는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여러 겹 코팅을 줘서 안팎으로 빛을 안쪽으로 모으는 그런 장치가 되거나 또는 합성섬유 비트가 90%짜리 있습니다. 그걸로 가지고 내신 구조를 광섬유 내신 구조를 만들어 주거나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또는 합성섬유 비트가 90%짜리 아크릴선을 같이 아크릴을 결합한 그런 것으로 내신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탄소섬유를 만들 때 어떤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이 훨씬 더 우수할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그것으로 이제 탄소섬유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카본제를 만들 때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가 들어가거나 의류 방수가 들어가거나 어떤 욕실용 그레이종 실리콘 이런 것들이 곰팡이 방지 처리해서 들어가서 만들 수도 있고요. 펠리클에도 이 기술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도체 만들 때도 반도체를 적층할 때 약간 비스듬히 적층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열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쉽게. 그 다음에 거기다가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이런 걸 코팅을 여러 겹 해주거나 또 의류 방수제 같은 걸 코팅해주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또 욕실용 그레이종 실리콘을 거기다가 기타 다른 실리콘도 코팅 구조를 가져서 어떤 열이 전파가 안 되거나 어떤 그 절연 구조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곰팡이 방지 처리해서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건물의 지하층 파듯이 웨이퍼를 레이저 식각 장치를 통해서 지하층을 파서 거기다가 회로를 그리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너 기술. 반도체의 이렇게 꺾어지는 이 코너 부분에 대해서 정보의 신호가 약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동그랗거나 또는 네모나거나 동그랗거나 네모나게 이런 부분을 적어줘서 여기서 그런 것을 전파를 중폭을 시켜줌으로써 일종의 카패시터 역할을 하지만 그런 기술 구조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강을 해주는 거죠. 이거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전선의 회로가 1나노라든지 좀 얇은 구조에 있어서도 동그랗게 신호선이 회로 얇은 것에서도 이렇게 일정 부분 구리선을 따라서 이렇게 축적하는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여기죠.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만들어주면 신호가 중폭됩니다. 회로 기술에서도 이거 쓰시면 반도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플라스틱 창문 안에 제가 어떤 그 약간 환상적인 창을 만들어주고 플라스틱 창문을 두 겹 교체해도 그 안에다가 셀로판지나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셀로판지보다 좀 좋은 소재로 해서 빛이 투과될 때 환상적인 자연광이 됐든 뭐 인공 조명이 됐든 빛이 나오도록 그걸 가지고 이제 집안에서 사용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게 같은 데서 환상적으로 빛이 나는 그런 유리창이 플라스틱 창이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유리창에도 그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셀러판지 같은 걸 갖다가 수십 개의 색깔이 나오는 것을 가로등에다 가로등 이런 조명에다 붙여놓거나 집안의 조명에다 붙여놓거나 이러면 환상적인 색이 연출이 되는데요.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그 플라스틱 창 안에 천연 돌가루들을 넣어가지고 천연 돌가루나 아니면 모래 같은 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플라스틱 이렇게 염색 구조를 해 금색, 은색, 다양색을 넣어가지고 환상적인 플라스틱 창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만드시면 제기스 모두 다양한 색깔의 수십 가지 색깔이 들어간 플라스틱 창이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셀로판지나 그 또 비슷한 소재라도 좀 더 고급스러운 그걸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식탁 같은 데나 회의 이런 데 할 때 그것들을 그릇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창문 어떤 집안의 벽체에다 포인트 벽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또는 그것을 방문으로 플라스틱 방문 제가 말씀을 드렸죠. 플라스틱 방문에다 여기다 우드를 좀 입혀가지고 겉에는 나무 방문처럼 보이게 하고요. 잘 깨지지가 않죠 플라스틱. 그래서 플라스틱 판에다가 우드를 붙여갖고 이게 약간 우드 패널로 사용하자 집안에 원목 패널처럼 그렇게 했었죠. 그것도 있고 이제 플라스틱 판 자체를 셀로 각종 여러 가지 환상적인 대리석 무늬를 약간 준다든지 뭐 하이그로시 방법으로 해가지고 대리석 무늬를 준다든지 천연 돌가루 같은 거를 섞어가지고 플라스틱 창을 좀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예술 작품으로 만들 수 있냐. 그거를 이제 벽체를 구성하는 원목 패널로 사용해도 되고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인공적인 원목 패널도 원목 무늬처럼 보이는 인공적인 원목 패널도 보이고 그래서 외국에 보면은 밖에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그 밑에 원목 패널처럼 해놓는 데 있잖아요. 그런 기술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 안에다 그냥 붙이는 플라스틱이 아주 얇게 들어갑니다. 붙이는 방바닥에다 붙이거나 이렇게 주방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떤 타일로도 또 주방 타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화장실 타일로도 그걸 붙여가지고 더 들어갈 수도 있죠. 크기별로 자유자재로 제작이 가능하고 화장실 같은 평면에 보통 타일을 하는데 그거 한 바에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인공적인 것을 이렇게 딱 붙여버리면 붙이는 구조가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피스로 박든지 이렇게 피스로 박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양하게 화장실에도 욕실 같은 데도 바닥에도 쓸 수 있고 뭐 다양하게 뭐도 쓸 수 있어요. 아마 패널로도 쓸 수 있고요. 패널 같은데 판넬에 지붕 어떤 건축의 내장 소재로서 판넬 소재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판넬에다가 약간
하여튼 예, 그와 같이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판넬에다가도 구조형 알루미늄 일부를 갖다가 달아가지고 그 열의 복사를 이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판넬 같은데 예, 그와 같이 하셔도 제기술입니다. 모든 단열재에다가도 구조형 알루미늄 일부를 넣어가지고 하거나 가로 형태로 들어가서 단열재를 제조하거나 잔열 벽지 같은 소재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 형태로 들어가서 이게 여기 가루 형태는 아니면 장판하고 구조형 알루미늄을 결합시켜서 열의 복사를 이루어서 되게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가루 형태로 들어가거나 실크 벽지나 모든 벽지 그 위에도 구조형 알루미늄과 결합한 벽지가 있을 수 있고 거기다 가루 형태로도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는 스티로폼 같은데도 구조형 알루미늄이나 비닐을 가운데 사이에 두껍게 하나에 들어갈 바에야 안에다 비닐을 씌워주게 비닐을 넣어주는 구조, 아니면 구조형 알루미늄 일부를 넣어주는 구조,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열의 복사가 있어 굉장히 따뜻한 어떤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스티로폼이 되겠습니다. 저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섬유를 대신해 가지고 제가 구조형 알루미늄을 실처럼 만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판으로 만들든지, 구조형 알루미늄 플러스 어떤 이게 폴라포이스 섬유 원단이 있어요. 그거를 실처럼 만들어 놓든지 방수 처리 또는 이렇게 방염 처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두 개를 결합시켜 단독으로도 유리섬유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하셔도 재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떤 집안에서도 이렇게 어떤 비닐, 붙이는 비닐, 찍찍이 방식이든 그냥 접착제를 통해서 붙이는 비닐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가 구조형 알루미늄을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좀 방한 구조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어떤 비닐에다가 뽁뽁이를 갖다가 비닐 사이에다 뽁뽁이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겹으로 만들어도 되고 한 겹으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 안에다가 구조형 알루미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거나 가루 형태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가루 형태로 구조형 알루미늄이 들어가서 가루 형태로 비닐 만드시면 제기술입니다. 구조형 알루미늄이 들어가서 가루 형태로 합성섬유 실 같은 거만 보온 소재가 되는 거 같이 만드셔도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합성섬유 실이라든지 뭐 실 만들 때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굉장히 우수한 제품의 특징을 굉장히 발색도 좋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염색 구조도 뭐 그림 물감이 됐다 이런 염색 구조, 염색제 아니면 모든 페인트, 산업용 페인트 모든 페인트 부분에도 올스테인 이런 데도, 그 다음에 도금제 이런 데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굉장히 발색 색이 환상적으로 변합니다. 색이 굉장히 발색이 좋고 깔끔하게 보입니다. 옷 섬유 만들 때도 모든 천이나 실을 만들 때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타일과 도기 만들 때도 여기서 이걸 넣어서 제조하시면 굉장히 우수하게 제품이 나옵니다. 모든 제품에 뭐 판넬 만들 때도 이게 들어가고, 스티로폼 만들 때도 들어갈 수 있고, 비닐 만들 때도 들어가거나, 이게 뭐 텐트 만들 때도 들어갈 때가 많아요. 어제 말씀하시면 제기술이죠. 모든 금속 부분, 고무 제품들, 플라스틱 제품의 일정 부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거, 뭐 철근, 철판 이런 것도 만들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비닐 뽁뽁이 이런 구조는 이렇게 비닐하우스에도 쓸 수 있어요. 붙여가지고 접착제 방식이나 찍찍이 방식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그다음에 축사에도 쓸 수 있고요. 일단 구조형 알루미늄을 같이 이렇게 결합해서 좀 더 열의 복사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에어층, 창문에다가도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는 뭐 이렇게 집안에 창문에다가 붙여갖고 에어를 집어넣으면 에어가 형성이 돼가지고 안팎으로 이렇게 단열이 형성이 되는 이렇게 그런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고요. 벽에다 붙여도 되고 방바닥에다 만들어도 되고요. 텐트 같은데 양에 놀러 갈 때 여기서 붙여놓으면 거기다 에어층이 형성이 돼가지고 좀 방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접었다가 바람 넣으면 되니까요. 밑에다가도 접었다가 딱 바람 넣으면 에어 매트가 되는데, 이거를 원래 이제 에어 매트가 같이 결합된 그런 텐트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텐트 천과 천 사이에 구조형 알루미늄을 집어넣어 가지고 방수 구조를 만드셔도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에다가도 구조형 알루미늄 유리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차량 안에 자동차 만들 때 제작 때부터 그걸 집어넣어 줄 수도 있고요. 그래 그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붙이는 구조형 알루미늄 유리 붙여지거나 이렇게 에어를 갖다가 에어를 집어넣으면 차량 안에도 이렇게 박스 형태로 되든 그래서 일종의 텐트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그거 같이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집안에서도 창문에뿐만 아니라 벽체 뭐 어떻게 바닥에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거 같이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축사 같은 데도 에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방한 구조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뭡니까? 비닐하우스에도 붙여도 되고 비닐하우스 에어 커튼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방한 구조를 추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정용 커튼에다가 에어를 갖다 집어넣으면은 에어층 형성한테 따뜻한 커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종이 박스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차 펌프 이렇게 하듯이 그걸로 해갖고 에어박스로 그다음에 그 에어를 갖다 집안에서는 그걸 에어 못 넣잖아요. 그런 비닐이 있어가지고 가령 이런 방식이 됐습니다. 이런 방식이 됐다 이렇게 열고 닫고 해가지고 자동차 펌프 바퀴에 바람 넣듯이 해가지고 비닐인데 거기다 바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완충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비닐하고 구조형 알루미늄을 같이 결합을 시켜갖고 이렇게 보온 보냉 팩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진공팩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아이스박스 같은 데 만들 때도 구조형 알루미늄이 안에 들어가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 침낭 에어를 집어넣으면 침낭이 이렇게 있어서 그 안에 뻥땅 들어가 잘 수 있는 에어 침낭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군내에서도 그렇고 등산을 또 가볍게 접어서 갖고 다닐 수 있죠. 그 다음에 에어 텐트 살 데가 없는 에어 텐트입니다. 또는 살 데를 집안에 중간에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살 데 없이 그냥 이렇게 동굴식으로 이렇게 만들거나 삼각형으로 만들거나 해서 한 명짜리 한 명, 두 명, 세 명 되면 몇 명 잘 수 있는 이런 에어 텐트 바람에 휘날리지만 좀 이렇게 낮은 구조면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에어 텐트도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셔도 되겠습니다. 야외형 매트 할 때도 바람을 넣어가지고 야외형 에어 매트로 사용될 수 있고 집안에서도 푹신푹신 이렇게 에어 매트를 만들 수 있겠죠. 뭐냐면은 야외 돗자리 이게 뭐 어떤 그 발포형 매트에다가 에어 매트층을 에어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거기서 위에서 이렇게 얘들이 발포형 매트 플러스 구조 어떤 이렇게 에어 발포형 매트 에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들이 그 안에서 바람을 발로 밟아도 안 터지는 구조가 된다면 이것도 충분히 재밌는 놀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뛰면 안 되죠. 뛰면 안 되는데 침대나 이런 데서도 사용될 수 있는데요. 침대에다가 그때 그냥 어떤 제가 원래 침대 만들 때 이거 뭐죠? 고탄력 팔레폼 쿠션, 고탄력 팔레폼 쿠션, 소파나 어떤 병원용 침대, 야전 침대 이런 데 사용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헬멧 같은데 오토바이 헬멧이나 군용 어떤 철모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떤 이런 데도 구조형 어떤 고탄력 탄력폼 쿠션, 고탄력 팔레폼 쿠션 이런 여러 겹의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꼭 고탄력 팔레폼이 아니더라도 다 그 비슷한 소재를 쓰시면 됩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푹신하게 하려면 고탄력 팔레폼을 두께가 두꺼운 것이 맨 밑으로 가고 중간께 가운데 들어가고 얇은 게 위로 들어가면 푹신한 구조가 됩니다. 야같이 하셔도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의자에도 쓰일 수 있고요. 소파에도 쓰일 수 있고요. 각종 그 의자 부분에도 다 쓰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그걸로 고탄력 팔레폼 쿠션, 고탄력 팔레폼 쿠션 이걸로 제가 이렇게 샌드백도 제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샌드백도 제조할 수 있다라고. 그다음에 이렇게 미트 받아주는 거, 주먹이나 발 같은 미트 받아주는 거 그런데도 동일한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소재는 꼭 고탄력 팔레폼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것도 비슷한 소재는 다 가능하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패널에다가 어떤 패널이 아주 판넬 부분, 지붕 판넬이나 이렇게 방한 구조 만들 때도
여기다가 에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판넬과 결합한 이렇게 에어층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MDF 모든 MDF에다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에어컨 살균제를 같이 써서 곰팡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이 모든 MDF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MDF에다가 플라스틱 어떤 부분을 같이 결합해요. 투명 플라스틱이 결합해 갖고 MDF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각종 석고보드에다가도 어떤 그 곰팡이 방지 처리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고요. 이런 이런 걸 넣어갖고 에어컨 살균할 때에서는 곰팡이 방지제 넣어서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벽지에다가도 그것을 넣어서 만들어서 곰팡이 살균 처리를 해주고 안 생기게 그렇게 그런 벽지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리콘 그 도배풀에다가도 그걸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실리콘 도배풀에다가도 그 곰팡이 액상 체제를 곰팡이 방지 처리하는 에어컨 살균할 때는 그거를 넣어가지고 도배풀 만드셔도 되고요. 거기다가 도배풀에다가 제가 목공용 본드를 같이 결합한 이런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도배풀, 목공 본드 플러스 에어컨 어떤 욕실용 기타 실리콘 또는 아니면 욕실용 그레이즈용 실리콘이 있어요. 곰팡이 방지 처리를 해서 같이 섞어서 만드시면 대단히 우수한 접착제가 됩니다. 이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데 딱 뿌려도 구정 어떤 욕실용 그레이징 실리콘이 들어가서 곰팡이 방지 처리를 같이 섞어주면 포스트잇에도 들어갈 수 있고 굉장히 잘 달라붙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떤 욕실용 그레이종 실리콘을 곰팡이 방지 처리를 해가지고 그걸 일반적으로 경화 본드나 기타 다른 본드 섞어서 이렇게 접착제로 만드시거나 목공 본드하고 섞어서 접착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단독으로 좀 더 농도를 진하게 만들어 갖고 접착제로도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접착제로 가도 괜찮다라는 거죠. 접착제가 좀 더 농도를 진하게 만들어 주거나 다른 본드하고 결합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충분히 접착제로 가능합니다. 경화형 본드하고 결합하는 구조도 있고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제가 옷, 의복, 비옷 같은데도 제가 에어를 집어넣고 에어 비옷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고, 모자나 이런 데도 가능하고, 판초에 같은 데는 군용이 판초에 비슷한 것을 해갖고 내가 의복 전체를 갖다 딱 그 안에서 에어만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보온을 할 수 있는 그런 군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판초에 비슷한 것에 겉에는 위장 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에어를 집어넣은 거 안에 딱 방한층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행용 가방 같은데 안에도 제가 구조형 알루미늄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방수 깨지는 부분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에어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잘 깨지지 않게 하는 그런 거 이렇게 여행 가방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가방 만들 때도 그렇고요.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형 알루미늄 이불을 우리가 온라인에서 물건 시키면은 그 냉각팩이 들어오잖아요. 물 들어가 있고, 물 들어가 있는 부분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물을 빼고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했죠. 또 그 안에다가도 이런 어떤 구정 알루미늄을 안에다 넣어가지고 하면은 냉기가 보다 오래 간다고 좀 말씀. 비닐하고 이렇게 구정 알루미늄 이런 거 결합한 제품도 있고 그런 방수 구조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같이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장바구니 카트 같은데 이렇게 에어를 집어넣고 박스로 박스로 만들어진 에어박스 그거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양하게 놀러 가서도 쓸 수 있고 바람만 집어넣으면 그냥 박스가 되니까 다 담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되게 값도 싸고 박스가 만들어져 박스 각각이 뭐 이쁘게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같이 하셔도 제 기술 주려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종이 박스 안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에어를 집어넣으면 박스 전체가 에어가 형성이 돼가지고 약간 어떤 완충제로 사용돼서 포장재로 사용하는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벼운 비닐 구조로부터 싼 비닐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튼튼한 게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옷 안에도 이렇게
이게 에어층을 집어넣고 따뜻한 보온이 이룰 수도 있고요. 항공용 담요, 어떤 항공용 담요인데 이게 덮으면 부분적으로만 그 안에 이렇게 항공용 담요에다가 구조형 알루미늄을 좀 집어넣어서 너무 많이 넣으면 이렇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집어넣고 가로 형태로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그 가로 형태로 합성섬유 실에 넣어가지고 보온 소재로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천의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이게 천하고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 항공용 담요에다가도 결합해서 이게 따뜻한 소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여기 가슴이나 이런 배 부분만을 구름서 물론 이런 항공용 담요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어떤 이런 장갑인데 겨울에 손끝이 얼어서 갖고 동상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겹을 보통 끼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작업자도 얼어요. 손이 동상 걸립니다. 이거. 근데 끝에 부분에다가 폴라폴리스 소재가 됐든 기타 다른 소재가 됐든 끝에 부분을 손가락이 열지 않게 보강을 한 그런 장갑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구조형 알루미늄이 안에 들어가서 방수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장갑, 이 장갑이 됐든 어떤 장갑이 됐든 부분적으로 들어가도 되고 손끝만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이 정도만 들어가도 되고 방수 구조를 만들어주거나 손끝이 얼지 않게 열의 복사가 있으니까요. 고무 장갑 안에도 또는 이것을 결합하거나 아니면 고무 장갑, 장화 같은데, 장화 같은데도 방수가 안 되잖아요. 이제 방수를 만들어낼 수 있고, 구조형 알루미늄 같은 데가 보통 군화 같은데, 운동화, 구두 이런 데도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방수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재기술 구조가 되게,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들어와요, 그죠? 군화 같은 것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가죽 제품은, 이걸 차라리 그냥 구조형 알루미늄 같은 거 아예 들어가서 방수 구조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의료용 군화나 운동화 이렇게 등산화 이런 것을 만들 때 의류 방수제가 있어요. 의류 방수제나 기타 그런 것들을 안에 방수제들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어떤 신발을 만드시면 재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역실용 그레이종 실리콘은 곰팡이 액상 처리해가지고 그걸 집어넣거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같이 만드시면 재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신발 만들 때도 군화나 등산화 모든 신발 만들 때도 구두 만들 때도 욕실화 만들 때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재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신발 만들 때 밑창을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내지만 안에는 여러 겹으로 들어가면 쿠션처럼 좋고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만드셔도 재기술입니다. 또는 신발 신는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 발 들어가는 부분과 밑창 부분 사이에 신발에 발 들어가는 부분과 밑창 부분 사이에 고밀도 탄력폼 같은 소재를 하나 집어넣어 주고 그걸 여러 겹으로 집어넣어 주면 이것을 굉장히 용수철 구조처럼 탄력이 좋습니다. 롯데홈쇼핑에서 파시더라고요.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신발의 밑부분에 신발의 밑창에 어떤 가로 세로 이렇게 무늬 서로 엇갈리는 힘의 방향을 줘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신발입니다. 군화나 등산화 모든 신발에 역시나 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무늬 철판 들어가거나 타일 같은데도 이렇게 가로 세로 무늬를 넣어가지고 타일 같은데도 이렇게 안 미끄러지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타일을 어떤 오목하게 홈을 파가지고 타일 같은데도 잘 미끄러지는 구조 때문에 약간 미세한 홈을 갖다 파가지고 거기에서 미끄러지지 않게끔 하는 기술을 사용돼서 그런 타일을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